제가 애초에 입법 예고했던 안이 나중에 정부 제출될 때 조금 바뀌었고, 또 정무위에서 법사위 나오면서도 바뀌었고, 이렇게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사실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원안은 부정 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앞에 두 분야만 통과되고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쉽게 생각하면요, 장관이 자기 자녀를 특채 고용한다거나 공공기관이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 공사 발주를 주는 등 그런 사익을 추구하는 걸 금지시킨다는 겁니다. 이해충돌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반부패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분리되어 일부만 통과를 하였습니다. 현행 형법상의 뇌물죄에 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의 해석은 일단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은 바로 대가성을 묻지 않고 뇌물죄를 다 그 유죄로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 금액이 아무리 적다 해도 뇌물죄로 인정을 해왔어요.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건 결국 현행 형법상의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법에서 과태료만 부과하겠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도 사실 저는 좀 아쉬운데요. 원안에서는 가족 개념을 배우자라든지 직계 혈족이라든지 형제자매까지 넣었고요. 이것이 배우자로 축소되었습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이, 형님들이 많이 문제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축소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근데 이 규정의 근본 취지는 우리나라가 사실 매사에 제3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3자 청탁 풍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경우는 다 빼고 어디까지나 제3자를 통해서 문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만 이제 과태료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저는 시행일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법 자체 시행은 1년 후부터 하기로 하고, 처벌 규정은 그 1년 동안 시행해보고 나서 문제가 있다거나 또 국민의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많은 대국민 홍보를 한 후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 두 단계로 원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최종 통과된 법은 이제 1년 6개월로 전체되었죠. 그래서 원안이 두 단계로 나눠서 했던 그 취지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통과된 법은 적용 대상을 공직자 외 언론사, 사립학교, 학교법인, 임직원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가 되었죠. 저는 우선 공직사회에서 시작해보고 차츰 민간 분야로도 확대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뜻밖의 국회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분야를 추가해서 저는 사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좀 당겨지긴 한 거죠. 그래서 이를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일찍 확대되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는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의 확대를 시도한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따라서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언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우리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수사 착수를 할 때 그 일정한 소명이 있어야만 수사 착수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 수사 착수 시에 언론사에 사전 통보를 한다든지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 민주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꼭 필수적인 그런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황의 의미는 단순히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측면뿐 아니라 사회상규상 허용되느냐의 여부를 살펴서 해석해야 됩니다. 또 쉽게 말하면 이 법은 더치페이법이다.
더치페이 하자 이런 법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평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사회상규에 따라 결정되는 이 규정도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헌 요소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지가 않습니다. 사회상규라는 법률 용어는 형법 등이나 많은 법률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례에서 많은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회상규가 애매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께서 이렇게 하면 뭐 모든 언론들이 수사기관에 다 노출이 된다, 뭐 불려다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들이 검찰에 계실 때 정말로 그렇게 하셨다면 검찰이 그런 식으로 수사를 개시한다면 아무런 단서도 없이 그렇다면 그 부분을 개혁하시자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당신이 몸담았던 검찰이 또는 경찰이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검찰공화국이 된다. 경찰공화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무슨 조금 본말이 전도된 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공직자가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됐을 경우에 이를 이제 공직자가 신고하고 반환하게 해서 이거를 면책하게 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배우자는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고지죄라는 것은 자기 가족이 처벌될 때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죄책에 대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얻는 연좌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배우자가 모르고 그런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내가 받은 것과 동일시 되는 것으로 보고 내가 알았을 때 신고하면 면책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여서 오히려 공무원 등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저는 이게 큰 그림을 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패를 없애는 것은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큰 성장을 가져옵니다. 부패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많이 잡아왔습니다. 부패는 또 불공정과 불평등을 낳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반부패는 경제 도약을 가져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